안녕하세요. 3인 3색 작전 타임 최현덕의 트렌드 핵심 원픽 시간입니다. 최현덕 코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코치님 오늘 오후장에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증시도 그렇게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진 않았는데요. 네.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보실까요? 자, 어제 이제 시장을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이 낙수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가 태권브이를 만들어서 간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업황이 좋아서 갔던 것만큼 이 낙수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장중에는 보시면 두산 로봇이 못 가는 대신 뭐 레인보우 로봇부터 다른 로봇이 다 올라가는 흐름 보였고 또 한편에서는 2차전지에서 에코프로 머티만 올라갔던 건데 오늘은 에코프로 머티가 좀 쉬면서 에코프로 같은 종목도 올라갔다. 다만 에코프로가 올라가는 모습은 상당히 제한적이었죠. 업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는 가다 말았고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HBM 반도체 종목들 네. 또 반도체 관련 기업들 온 디바이스 A 수혜주들이 아침에 급등했다가 또 음봉 나왔지만 다시 또 회복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결국에는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산타랠리 주인공이 누가 될 것이냐. 제가 말씀드렸던 로봇, 반도체, 바이오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결국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에 좀 집중하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오후장 흐름 낙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는 전략을 어떻게 세우셨을지 최현덕 코치님의 시장 전략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업황, 시장을 이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황을 보면 네.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딱히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더 이상 금리 인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안정돼 있는 건데 엄청 대단한 거지만은 그 같은 이유가 계속 있다 보니까는 어떤 상승의 제한이 있다는 거죠. 그런 만큼 시장보다는 종목, 업황을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로봇주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업황이 좋아지면서 시장을 이끌고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온디바이스 AI로 어제 같은 경우도 팹리스, DSP, IP 기업도 올라가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결국은 그렇게 이제 그 설계하고 또 작게 만들고 MPU를 통해서 나중에 우리가 온디바이스 AI로 들어갈 때는 첨단 패키징 무조건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또 결국 또 오늘 첨단 패키징 관련주들 후공정 기업도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두산 같은 경우도 낙수 효과 들어가면서 지금 다른 로봇주까지 급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12월까지는 이런 흐름 계속 이어질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기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많은 종목도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데 네. 오늘도 또 산타랠리 주인공 될 수 있는 그 종목 소개를 시켜드릴 거니까요. 오늘의 두 종목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종목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메가터치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현재까지 19%에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가져갈까요? 제가 딱 11월 20일 날 말씀을 드리면서 며칠 지나지 않았거든요. 네. 지금 벌써 큰 급등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 최근에 급등했던 소켓 기업들 중에서 리노공업, 네. TFE 이런 것들이었는데 결국 반도체에서 실적이 제일 좋았던 게 소켓이었거든요. 그 소켓, 포고펜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주가는 싸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신규 상장도 약점이었던 보호회수 물량이 나오고 2%밖에 없다. 그러면 25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강점은 점점 강해졌고 약점이 없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오늘 급등이 나왔던 거죠. 메가터치를 제가 목표가를 7,000원 말씀드렸는데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가격대에서 50% 이상 나오는 가격대거든요. 충분히 가능하니까는 계속해서 또 보유 한번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 넥스트 칩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네. 오늘 장중에 급등 나왔다가 지금 마이너스 전환돼 있습니다만은 결국엔 온디바이스 AI가 이제 어떤 내 안에 AI를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자율주행으로 또 귀결됩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실제로 어떤 이 차에 AI가 있어야 네. 인터넷이 끊겨도 이제 어떤 AI를 운전을 할 수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온디바이스 AI가 자율주행으로 이어지고 있고 또 이제 좀 있으면 지금 그 테슬라의 FSD가 곧 발표될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최대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음봉 구간도 저는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계속 보유 전략. 그다음 텔레칩스 같은 경우도 오늘 급등 나오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3만 원을 이제 돌파를 뭐 확실하게 한 겁니다. 네. 그래서 34,000원 넘어갔던 건데요. 일단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수익 매도를 해야겠습니다만은 나중에 조정이 나온다면 또 한번 매수 관점 가져보자라는 건데 실제로 텔레칩스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자동차용 이 펜리스기도 하고 MPU를 펜리스하고 있기 때문에 이 텔레칩스 같은 경우도 조정 시 다시 한번 매수 관점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뭐 최근에 이야기했던 거 다 정말 꽤 올라가고 있는데
때문에 네. 오늘의 두 종목도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또 리뷰 종목 3가지 모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트렌드 핵심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삼성의 인사 핵심이 자율주행이었습니다. 네. 어제 사장단 인사가 있었죠. 사장단 인사가 있었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은 시장에서는 지금 삼성이 자율주행 쪽을 강화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속뜻은 뭐 지나봐야겠습니다만은 왜 그런가 본다면 어제 사장단 인사에서 이 미래사업기획단을 신설했습니다. 이 미래사업기획단이요. 향후 10년 이후 이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만한 그런 것들을 발굴한 중책인데 여기 지금 그 대표이사 직속 조직이고요. 단장의 직급을 부회장급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그 어떤 반도체하고 이제 배터리를 담당했던 그 부회장을 이제 이 어떤 단장으로 이제 인사를 하면서 지금 원래 그 이재용 부회장이 2016년도인가 이제 하나를 인수하면서 네. 이 전장 쪽으로 이제 굉장히 좀 힘을 많이 줬었거든요. 근데 사실 삼성이 전장 쪽에서 그동안 성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려고 했지만 못 갔던 거죠. 그러니까 이번 인사를 본다면은 전장 쪽 힘을 주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율주행 쪽으로 더욱더 강화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삼성의 어떤 자율주행이 더 강해진다고 한다면은 자율주행 관련주를 우리가 또 봐야겠다라는 거고 실제로 지금 자율주행 시장이 2020년도에는 약 10조 원대였는데 2035년대에는 1,604조, 약 150배 이상 성장할 거라고 지금 이제 그 시장조사 업체에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결국 자율주행이 다시 한번 지금 떠오르고 있다라는 걸 봤을 때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에서 또 좀 핵심적인 종목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이 미래 자율주행과 친환경차 시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트렌드 핵심의 원픽 종목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퀄리타스 반도체 가져와 주셨는데요. 네. 새내기 주인데 반도체 IP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퀄리타스 반도체가 그 신규 상장주인데 네. 어제부터 사실 보해서 물량이 나온 날이었거든요. 오. 그 물량이 상당합니다. 한 300억에서 한 400억 정도 추정이 되는데 어제 거래량 2천이 넘었습니다. 오늘도 2천억 되고 있고요. 그 물량을 소화하고 있다는 이야기 때문에 역시나 500 이슈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터커넥트라고 해서 이 장치 간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하는 그런 반도체를 말하는데 그 반도체 IP를 지금 라이센싱 해가지고요. 지금 그거를 디자인 서비스, 그러니까 우리 DSP라고 하죠. 이 디자인 서비스까지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IP 기업이자 뭐 DSP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영상 데이터를 전송하는 IP가 70%다. 영상 데이터가 이제 그 쉽게 말씀드리면 테슬라의 차량은 어떤 자율주행이 어떤 프로그램 코드가 입력되는 게 아니라 이번에 공개될 게 네. 영상 데이터를 챗GPT처럼 학습을 해가지고 이 학습한 걸 갖고 운행을 하는 거거든요. 네. 지난번에 일론 머스크 한번 이제 그 시운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공개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데이터를 전송하는 IP 매출이 70%인 이 퀄리타스 반도체가 수혜를 볼 것이라는 거고 실제로 이제 인공지능이라든가 뭐 자율주행, 모바일 쪽이 늘어나면서 이런 IP 개발하는 업체들은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보통 IP를 라이센싱한 지 한 2, 3년 뒤부터는 로열티 매출이 크게 늘어나는데 지금 퀄리타스 반도체가 2020년도부터 IP를 이제 라이센싱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가 실적이 급증할 수 있는 시기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보호해서 물량도 이제 일단 소진됐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 퀄리타스 반도체가 역시나 어떤 그 물량에 대한 부담 없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실제 28나노미터 쪽에서도 지금 로열티가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는 IP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퀄리타스 반도체 말씀해 주신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오버행 이슈도 해소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그러니까 사실 오버행 이슈가 어제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바닥이라도 쉽게 못 들어갔던 건데요. 자, 어제 나올 수 있는 물량이 한 400억이 안 됐던 건데 어제 거래량 확인해 보시면 2천억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량을 다 소화했다는 거고 지금 이 매물까지 돌파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자율주행이 영상 데이터 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 특히나 지금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영상 관련 IP를 갖고 오면서 급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칩셋 미디어를 따라갈 수 있는 IP 기업이 바로 또 이 퀄리타스 반도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목표가가 이제 여기는 안 보이는 거고요. 35,000원까지 목표가 드릴 거니까 그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23,000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트렌드 핵심의 원픽 종목 퀄리타스 반도체 소개해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35,000원, 손절 라인은 23,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트렌드 핵심도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로봇의 공존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지능형 로봇밥도 이제는 시행이 됐고 네. 또 로봇이 정말 빠르게 다양한 산업에 침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볼 수 있었던 것은 뭐 식당 안에 있는 서빙 로봇, 네. 또 호텔 가면 안내 로봇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제는 뭐 순찰 로봇이라든가 배달 로봇을 볼 것이다. 이런 시대와 관련해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네. 65%가 긍정적이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로봇이 사람을 대신해서 어떤 위험한 일을 하거나 어떤 기피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건데 치킨 튀기는 것도 되게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돈도 많이 좀 못 버는 거고 그런 걸 로봇이 대신하다 보니까는 그런 쪽에서 좀 효율성이 있다라는 거고 지금 이 인구 감소가 지금 그 국가적 재앙으로까지 불리고 있는 건데요. 인구 감소하면서 이 부족한 노동 인력을 로봇이 채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 인구 감소 시대에 로봇은 필수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그런 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지난주부터 이 지능형 로봇 시행이 되기 시작했고요. 이제 어떤 로봇을 우리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도로교통법이나 이런 것도 같이 개정을 하게 된 거고 로봇이 이제 보행로를 다닐 수 있게 하면서 그 족쇄를 풀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뭐 서빙 로봇, 안내 로봇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뭐 순찰 로봇부터 뭐 한국 배달하는 로봇까지 다양해질 것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두산 로봇이 먼저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후속 주자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또 손익분기점이 또 가장 빨리 도달할 것으로 보여지는 또 큰 대기업이 있는 그런 종목을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부족한 노동 인력을 로봇이 대체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역할이 커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트렌드 핵심의 원픽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준비를 네. 해주셨는데요. 지금까지는 두산 대신 레인보우가 뛰고 있다가 네. 오늘은 레인보우가 또 엄청나게 뛰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뻔한 건데 네. 오늘 많이 올라가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두산 로봇 같은 경우도 최근에 올라왔던 게 지금 거의 그 10월 저점, 그러니까 11월 초부터 거의 3배가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10몇 프로 올라온 것은 그렇게 많이 올라갔다고 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레인보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두산 로봇 다음에 올라가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레인보우의 어떤 실적을 잡아서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면서 그 기준이 된 거거든요. 그만큼 두산 로보틱스가 올라간 다음에는 레인보우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 삼성전자가 지금 지분을 14.99% 갖고 있는데요. 콜옵션 행사 시에 지분 60%까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삼성의 로봇 회사라고 불리는 게 바로 레인보우시고 이재명 회장이 지난번에 특명을 내렸었죠. 지금 이제 반도체 생산 라인에 휴머노이드를 투입하겠다. 또 로봇계에도 2025년에 투입하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레인보우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필요한 협동 로봇이 있다면은 가장 먼저 레인보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삼성이라는 이 캡티브 마켓을 좀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이 로봇에서 가장 중요한 감속기인데 네. 이 감속기를 내재화하고 있고 2족 4족 보행 로봇의 감속기 내재하고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품을 만드는 삼성의 로봇 회사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재도 20%에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추가 상승 얼마나 가능할까요? 아까 이제 조금 전에도 충분히 더 올라갔던 건데요. 저는 충분히 오늘 상한가도 가능한 거고 오늘 못 간다 하더라도 아마 이 레인보우의 상승 없이 로봇주의 상승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관점에서 계속 보자라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22만 원까지 목표가를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16만 3천 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트렌드 핵심의 원픽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소개해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22만 원, 손절 라인은 16만 3천 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최현덕 코치님이 오후 4시에 무료 방송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일까요? 자, 어제도 온디바이스에 말씀을 드렸고 텔레칩스가 한 30% 올랐고요. 어제 또 강하게 말씀드렸던 메가터치 오늘 또 급등하고 있죠. 로봇주까지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산타랠리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종목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건데 어제 못단 종목들 또 새롭게 분석해 드릴 거니까요. 지금 또 싸게 이런 종목들을 좀 매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3인 3색 작전 타임 최현덕의 트렌드 핵심 원픽 시간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